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네. 2년 정도 전에 한번 뉴스에 엄청 떠들썩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LS, DLF, 금융 손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은행에서 이제 그 고객들, 특히 뭉칫돈 있는 고객들, 그 뭉칫돈 있는 일반 사람 중에 뭉칫돈 있는 사람들 다 연령대가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 몇 억 들고 있는 이런 나이대가 분들,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퇴직자들, 뭐 퇴직금으로 한 3, 4억 정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팔았냐면은 저위험, 중수익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안전하다고. 네, 위험은 낮은데 수익은 중간이다. 이렇게 해서 판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상품이 손실이 95%씩 난 거예요. 네, DLS, DLF. 이 상품, 금융상품인데 좀 복잡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또 터졌구나, 또 터졌어.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거 나왔을 때 막 은행에다 다 나쁜 놈들이라 했거든요. 은행이 뭐 불안전하게 판매를 했네, 막 사기를 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막 그 금융기관들 감사 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일을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막 절차나 프로세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피해보는 사례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묻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사기꾼이 아니라 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사기당할 수도 있죠. 사기로 뭐 100%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 돈의 90%를 날린 게 은행에서 권유해서 날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황당을 넘어서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책에 있어요. 은행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 중에는 10년,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연일 최고치를 자랑하던 펀드들도 때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투자자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때까지 은행원이라면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은 애초에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아니었다. 은행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보험회사 광고할 때 막 보험 상품 막 소개하고 이런 광고 그런 보셨어요? 거 안 하죠. 네. 보험회사 광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들판이 있어요. 아빠 또 옷도 똑같아. 청바지에 하얀색 티, 여기 옆에 안에 우리 애들이 막 비눗방울 불면서 막 뛰어가. 행복하게 막. 막 해.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나와요. 배우들 나와요. 배우들 나와서 양복 입고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뭐 걱정 안녕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거 이미지잖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녔잖아요. 예,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짭니다. 예, 수학과 통계학과 나온 사람들 데리고 앉혀놓고. 예, 왜냐면 거기도 기업이고 주주들이 있고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본질을 못 본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제일 본질은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사람이 나한테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도 이 상품을 모르고 팔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캠페인 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모션 뜨는 거예요. 딱 은행에. 그럼 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보험사를 예로 들면 제가 잘 아니까 어떤 상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딱 출시를 딱 했단 말이에요. 출시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GA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고객한테 유리한 상품을 주느냐, 파느냐, 그거보다는 나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는 회사에 보험 상품을 파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예, 그건 되게 당연한 음.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설계사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고마운 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하는 이익을 거니까.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음. 그리고 나한테 이거를 권유하는 사람도 이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카페에 갔거든요. 카페에 갔는데 저녁 때 제 바로 옆자리, 스타벅스에서 제 바로 옆자리에 어떤 분이 보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 그 얘기하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변액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는 상품.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디에 펀드 당신의 돈이 투자가 되고 이거는 수익률이 뭐 10%가 된다. 이렇게. 그런 건 없다. 거기 나와 있는 수익률 예시가 진짜로 나한테 확정 수익률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거 잘 보면서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돈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넣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그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내가 금융 소비를 하실 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는 팁을 좀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정말. 근데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판촉으로 블로그 같은 게 많아서 무료 상담 연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 유튜브 같은 거에서 차라리 검색하시는 게 낫다. 금융상품 명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제가 저희 보험에 대한 거 영상을 예전에 채널 오픈 초기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거 보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은행은 당연히 그 이미지가 있잖아. 막 부자 되세요. 네. 이거 카드인가? 아무튼. 네. 부자 되세요. 카드, BC BC 카드죠. 어쨌든 은행은 왠지 그 신뢰가 가고 되게 그 대출도 잘 해주고 또 돈을 맡기면 이자도 주고 하니까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은행에 적금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당연히 은행은 좋은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재테크에 관심 가지면서 펀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차이나 펀드, 일본 리츠 펀드 이런 걸 골고루 들으면서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최절정일 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빼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모르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한 이게 대가를 내가 치르는구나. 아무도 이걸 책임지지 않는구나. 그걸 추천해준 사람은 이렇게까지 손해가 날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은행을 물론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추천해 주는데 정말 이게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적금 그러니까 뭐 돈을 잠깐 모으기 위해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에서 하는 뭐 선불 카드 이런 게 있어요. 50만 원을 45만 원만 내면 50만 원을 쓸 수 있게 그런 카드를 이제 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거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애들 학원비나 이런 이제 지출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알아서 그런 걸 찾아 먹어야지 이게 그냥 권해준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 근데 주변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내 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아무도 안 챙겨준다. 이제 사실 코코님 말씀이 되게 공감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까 뭐 나이님 얘기했던 이렇게 DLS, DLF 부분이나 아니면 라임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기가 좋을 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맞아. 또 뭐라도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은행 가면은 사실은 분들 이제 보면 되게 다 훈녀잖아요. 되게 미남미녀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분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은행 가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뭐 상품을 권유하고 하시더라고요. 제 은행 잔고나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투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습니다라고 말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뭐 저를 이제 알게 된 아,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너바나라는 걸 보셨나보구나. 네,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걸 음. 보면서 저희도 회사 이름이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재테크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뭐 지점장님이랑 아. 같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행원들이 되게 그렇게 깔끔한 사무실에 뭔가 이렇게 뭐 수트 멋있게 딱 입고 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상품들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제가 봐도 되게 호카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이렇게 뭐 훈남인 분이 이렇게 딱 권해주니까 저도 호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직접 투자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서 사실 좀 네, 맞아요. 믿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거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믿고 뭔가 되게 쉽게 누군가가 돈을 불려주겠지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믿고 했다가 돈을 잃은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물론 그렇게 잃게 된 뭐 은행도 잘못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해요. 예, 근데 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칼럼 썼는데 은행과 친할수록 벼락거지가 된다. 아. 왜냐하면 사실 은행에서 파는 상품 갖고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은행에서 뭐 넣은 상품으로 내 은행원이 추천했는데 그걸로 부자 되는 경우 거의 없다. 네. 예, 뭐 지금 상승장이니까 운이 좋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똔똔이 될 거고 사실은 이익 얻긴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는 셀프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과연 그걸 추천한 사람은 과연 그걸로 돈을 벌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못 벌었죠. 사실은 은행원분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서 급여를 받으니까 또 회사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미는 상품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직장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오리온을 다니는데 오리온에서 과자를 파는데 이게 사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몸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월급쟁이니까 나도 네. 거기서 장점을 더 욕을 크게 받고-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으니까. 저는 은행원 입장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소비자가 좀 판단을. 똑똑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젤란 펀드나 뭐 버크셔 해스웨이처럼 뭐 이런 회사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판매하는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사이동을 해요. 또 이직도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을 했지만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기준도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건 직접 투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 투자. 뭐 앞 시간에 김성훈님 나오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TF 투자. 그 은행에 사실은 뭔가 권유해서 투자하는 거는 전 순위에 넣으면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예,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상품 판매를 공부하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월급쟁이로 살면서 다른 월급쟁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그냥 자시고 본인의 할 게 일을 아닌 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핸드폰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핸드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할 때는 막 다 찾아보고 막 사양 막 비교하고 해서 사니까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듯이 그걸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너가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할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먼저 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